한 주간 회자된 화제의 말, 좋은 말, 나쁜 말, 이상한 말, 그중 최고의 말을 뽑는 시간 상근장원급제. 미디어 전문 정상근 기자, 비유의 달인 MC 장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뭔가 네. 좀 외모가 달라지신 것 같아요. 안경도 바뀌고 헤어스타일도 바뀌고 M장. 아, 그런가요? 네, 조금 이제 아이돌인 줄 맞아요. 알았어요. 네. 예? 새해 맞아서. 아이돌인 줄 알았어요. 아, 아이돌. 그러네. 약간 네. 옛날 아이돌 이렇게 가운데 머리 이렇게. 네. 예. 저 미아도 머리 해주신 헤어쌤께서 네. 이동욱 스타일이라는 말을 하셨는데 이동우. 네, 죄송합니다. 예. 네. 많이 그 말 들으면서 저도 굉장히 좀 민망했습니다. 예. 검은색으로 싹 맞추셨어요? 이동욱 네. 스타일로 가고 싶어서 그러나? 아니 이게 한 살 더 먹으니까 왠지 더 어려 보이고 싶다는 욕구가 높아져가지고 예. 애를 쓰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시군요. 자, 오늘 반드시 이 말이 이 네. 말 내지는 이것과 관련된 주제가 올라올 줄 알았어요. 네. 자, 첫 번째 후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탈모 치료하는데 지원해줘야 하냐? 이러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심경 고백입니다. 오늘 탈모인 모임에 당사자로 참여를 하신 것 같아요. 네. 음성화로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 중에 굉장히 많은 수가 가발을 쓰셨거나 모발 이식 수술을 하셨어요. 탈모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치료하거나 이런 데 지원해줘야 되냐 이런 얘기들을 하실 때 제가 마음이 되게 아팠어요. 왜냐면은 바람 부는 날 같은 경우 다니는 거 굉장히 힘들었어요. 머리숱이 없기 때문에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빈대가 다 보이거든요. 뭐 연애나 아니면 친구들하고 뭐 어디 다닌다든지 이것도 굉장히 어렵고 이 부분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제군요. 청년 탈모인 초청 간담회에서 박주민 의원이 한 얘기인데요. 결코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나이입니다. 저도. 그래서 현재 탈모 공약으로 온라인 떠들썩한데 지금 상황이 어떤지 정 기자님. 네, 이 탈모 공약은 이 청년 선대위에서 제안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로부터 정책적인 의견을 모으고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제안을 했던 것을 이재명 후보가 긍정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탈모 약에 이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라는 건데 이 소식이 그 인터넷에 알려지면서 굉장히 좀 화제가 됐고 그러자 민주당에서 다시 한번 그 이재명 후보를 일종의 활용을 해서 이 영상을 이제 만들어서 또 배포를 하고 더 지금 이슈화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네. 탈모계를 난리가 났네요. 네, 맞습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탈모계를 들어갔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안 그럴 것 같은데. 아니 저는 완벽합니다. 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외통수라 그러죠. 저는 이제 부모님. 네, 저 외탈친탈이거든요. 외탈친탈. 네, 외가 탈모, 친가 탈모, 네, 외할아버지도 탈모, 친할아버지도 탈모, 아버지도 탈모, 다 탈모시기 때문에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 탈모 걱정을 했었기 때문에 약도 복용을 한 지 오래됐어요. 저는 그래서 그래요? 굉장히 풍성해 보이는데. 아니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 지금 관리한 결과다. 네, 겨우 부여잡고 있다고나 할까? 예. 그래서 이 얘기하면 누군가는 넌 탈모인이 아니라 탈모 호소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걱정을 많이 했고 그래서 일찍부터 좀 약도 먹고 관리를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년 전부터 이런 공약, 이런 정책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번에 드디어 실제로 좀 이 공약이 나왔습니다. 음. 탈모 갤러리를 그래서 제가 들어가 봤더니 분위기가 지금 축제 분위기입니다. 네. 자, 오늘부로 뭐 이재명 뽑는다라는 글을 누가 올리니까 탈모인으로서 이 금기어인 뽑는다라는 표현 대신에 심는다라는 표현을 좀 쓰자 뭐 이런 분위기가 생겨서 이재명을 청와대에 심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농담처럼 오고 가고 있고요. 이런 얘기가 뭐냐면 시험 보기 직전에 변호사 시험 보기 직전에 네. 책이 책상에서 떨어졌네? 이러면 안 됩니다. 책이 바닥에 붙었네? 이래야 되거든요. 네. 네, 뽑는다, 뭐 적다 이런 식의 부정적 표현 탈모계에서는 절대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심는다라는 표현을 쓴 것 같고 재밌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공약이 등장했던 3월 9일을 식모일이라고 하자. 식모일. 네, 대통령 선거일. 3월 9일. 3월 9일. 예. 자, 그리고 모두가 풍성한 나라. 그리고 이재명은 프로페시아. 이 프로페시아가 이제 경구형 남성형 그 탈모 치료제인데 매일 하나씩 먹어야 되거든요. 네네. 이재명은 프로페시아 같은 분, 모퓰리즘이라는 약간 부정적인 표현도 등장을 했습니다. 포퓰리즘 말고 모퓰리즘. 네. 이 안철수 후보가 과거에 대머리 생기면 생기는 매력이 있답니다. 아십니까?
헤어날 수 없는 매력이랍니다. 이런 네. 말을 아. 예전에 한 적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 탈모인들 사이에서는 이제 탈모 감수성이 떨어진다. 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 오래된 농담인데 굉장히 네. 금기된 농담이기도 그렇죠. 하고요. 네. 예, 예. 최근에 요거 보고 이제 광고가 하나 나왔는데 네. 국가가 심어주신다면 저희들이 잘 기르겠습니다라는 네. 탈모 관리 네. 광고도 있었고요. 네. 관련해서 관련주도 굉장히 많이 네.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저도 아주 어릴 때부터 이제 이 약을 먹었는데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일단 이 의사의 처방전이 없으면 구할 수가 없는 약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3개월 이상은 절대 처방전을 내어주질 맞아요. 않으세요. 그래서 3개월마다 한 번씩 가야 되고 처방전도 10,000원, 좀 비싼 데는 20,000원까지 받습니다. 그리고 이 3개월치 약이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돼요. 네. 그러면 이 사회초년생들 20대 분들은 이 비용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게다가 또 요즘은 남성분들뿐만이 아니라 여성분들도 탈모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 공약이 그만큼 좀 이슈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어쨌든 그 머리카락이 정치가 된 시점이라서 네. 저는 이거는 뭐 네. 여기에 대해서는 뭐 사회복지학자들이라든지 반대론자들이 뭐 여러 가지 비판도 있고 구체적으로 더 따져봐야 될 부분도 분명히 네.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머리카락이 정치가 되고 휴일이 며칠 놀까가 정치가 되는 이런 건 굉장히 바람직한 거 아니냐. 네, 네. 정말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삶에 직접적인 와닿는 부분부터 이제 정치를 얘기를 해야 사람들이 더 정치에 관심을 갖고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3월 9일이 식모일이 될지 한번 네네. 지켜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후보입니다. 어찌 흘러와서 대통령 후보까지 된 것 같다. 이수정 국민의힘 전 공동선대위원장의 말인데요. 음성으로 한번 들어보시죠. 심리학자 이수정 교수가 본 윤석열 후보는 제가 그분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기사에 의한 이제 내용들을 참고하자면 타협을 잘 못한다. 눈치가 없다. 적당히 했으면 이렇게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적당히 못하다 보니까 어찌저찌 흘러와서 대통령 후보까지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이게 선대위 해체된 다음에 한 네, 아니 근데 이게 3일에 방송이 됐는데 네네. 선대위가 해체되기 전에 녹화가 되고 방송이 3일에 된 걸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날짜가 묘하네요. 그러니까요. 네. 예.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지난 3일 방송된 이 MBN 판도라라는 프로그램에 이수정 경기대 교수가 출연을 해서 심리학자로서 윤 후보를 어떻게 보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질문에 이제 방금 들으신 것처럼 대답을 한 건데 일단 체격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제가 그분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이제 여러 가지 기사 내용을 참고하면 타협을 잘 못하고 눈치가 없고 뭐 적당히 했으면 이렇게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적당히 못하다 보니 어찌 흘러와서 대통령 후보까지 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오, 이게 굉장히 아다르고 어다른데. 그러니까요. 예. 그렇죠. 네. 그 1일? 네. 1일 지난달 1일. 네. 지난달 1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굉장히 뭐 네. 정의롭고 네. 강직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게 어찌 흘러와서 대통령 후보까지 된 것 같다. 이걸 또 다르게 좋게 표현하면 뭐 시대가 불러낸 대통령 후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도 되거든요. 국민이 불러낸 후보 이렇게 네. 얘기를 했어요. 본인 스스로가. 네네. 이야,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거? 정 기자님? 글쎄요, 아무래도 그뭐 아까 좀 다르게 얘기를 할 수도 있었는데, 근데 어찌저찌 하다가 이제 흘러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좀 그 선대위원장 출신이 했던 얘기로는 좀 의아한 그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 바로 손절이냐, 이거 매기는 거냐, 아니다 칭찬이다, 뭐 등등의 여러 가지 평가가 가능한 것 같은데. 이때가 이제 선대위가 해체되기 전이긴 했습니다만 그 네. 이수정 위원장은 그 선대위에서 사퇴를 한 다음에 나왔던 그렇죠. 방송이었거든요. 예, 네. 예. 게다가 또 그 이전에 이제 선대위를 사퇴한 분들이 있었는데 또 네. 그분들은 이준석 대표를 굉장히 좀 강하게 네. 비판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선대위에서 벗어난 분들이 지금 국민의힘 인사들을 이제 비난하는 좀 그런 좀 이상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여튼간에 이렇게 단호하게 한마디로 탁탁 쳐내는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 오늘 어제 뭐 작심 비판했던데요. 네. 뭐 여러 가지로 지금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네.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이 이제 언론과 만나서 그간의 이제 논의 결과를 상세히 설명을 했는데요. 후보 당선을 위해 선대위 개편을 하자는데 그 뜻을 이해 못하고 주변 사람들이 쏟아낸 말들을 봐라. 쿠데타니 뭐 상황이니 내가 무슨 목적으로 쿠데타를 하겠나라면서 이제 불편한 심기를 여과 없이 드러냈는데요. 네. 윤 후보가 자기 명예에 상당히 상처를 당했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하는 거 보면 더 이상 내가 이 사람하고는
뜻이 맞지 않으니까 같이 일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제일 그 정정하긴 했지만 윤 씨. 제가 승리 얻는 줄 알았습니다. 듣는데 야, 저래도 네. 되나? 이런 아니,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이제 개그 기법 중에 하나가 일부러 말실수하는 것처럼 하면서 하고 싶은 말 하고 이 뒤에 정정하는 기술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기술 들어간 겁니까? 그건지는 제가 확신은 못하겠으나 근데 듣는 사람들도 바짝 긴장하게 만드는 표현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정정하긴 했어요. 윤 후보라고. 네네. 기법 들어간 겁니까? 기술 들어간 겁니까? 자, 근데 이런 지적에 절대 빠질 수 없는 분, 우리 홍 의원님 계시죠? 홍준표 네. 의원님 뭐라고 하셨나요? 뭐 이준석 대표를 이제 쫓아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예, 홍준표 의원은 이 지지율 추락의 본질이 후보의 역량 미흡 그리고 처갓집 비리인데 그것을 돌파할 방안 없이 당 대표를 쫓아내겠다는 발상이 참 어이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헛소리로 일부 국민들을 세뇌시키는 이 틀투뷰는 보지 마시라 이런 얘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틀투뷰. 네. 예. 사실 좀 어르신들을 비하할 수 있는 그러니까요. 네, 표현인데요. 틀리를 의미하는 그러니까 건데 이게, 틀이 좀 네. 심하네. 예, 심하게 말씀을 물론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자기 커뮤니티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지만 네. 이 정치인이 얘기한다는 건 제가 다 정치인이 알죠. 얘기를 한다는 거는 뭐 근데 이제 그런 거 개의치 않으시는 걸로 워낙 유명하신 분이니까요. 예. 네네네. 자, 네. 정말 매일매일 시시각각 1시간, 2시간 간격으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상황이 두 달 네, 남았는데 그렇습니다. 사실 2달도 안 남았어요. 그 사전 투표가 3월 4일, 5일 이때 네네네. 있기 때문에 2달도 안 남았어요. 사실 사전 투표 그렇습니다. 생각하면. 자, 다음은 세 번째 후보 보겠습니다. 모병제는 지금 대한민국 현실에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네요. 음성 먼저 들어보시죠. 뭐 모병제 하면 뭐 안보는 뒷전이고 청년 표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모병제는 지금 대한민국 현실에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말씀 꼭 드리고요. 군을 현대화하고 또 과학하고 지능화해서 기술 강군을 만들겠다는 거고요. 동시에 청년들에게 기회의 창을 제공하겠다. 네. 선거 때마다 모병제 얘기는 조금씩 나왔어요. 근데 네. 본격적으로 아직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네. 각자 정책들이 있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심상정 후보가 얘기한 한국형 모병제 어떤 정책인가요? 네, 단계별로 나눠서 한다라는 건데요. 일단 1단계로는 2029년까지 이 징병, 모병 혼합제를 시행을 한다라는 거고요. 2030년에는 이제 병력을 30만 명 규모로 이제 전원 모병제로 전환하겠다라는 이제 공약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네, 모병제 이제 공약 내셨죠. 네, 선택적 모병제라고 명명이 되어 있는데요. 2027년까지 상비병력 40만 명을 목표로 징집병 30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줄이고 네. 모병을 통해서 전투부사관 5만 명 그리고 군무원 5만 명을 증원하겠다는 내용인데 이제 징집병으로 군대에 가야 했던 청년들에게 이제 지원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그래서 이제 선택적 모병제로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요? 네, 그 일반병을 감축하고 전문 부사관을 50% 확대하는 준모병제를 공약을 했는데 현재 30만 명인 사병을 15만 명 규모로 줄이고 네. 줄어든 사병의 절반인 7만 5천 명을 전문 부사관으로 모병하겠다. 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윤석열 후보는 모병제 계획 내놓지 않았네요. 예. 네. 이 북한 위협이 현존하는 상황에서 모병제는 당장 불가능하다면서 이제 과학기술 강군을 추구하되 모병제는 장기 과제로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따로 뭐 모병제 정책을 내놓진 않았습니다. 징병제를 그대로 네. 국민개병제를 유지를 하자. 네. 여기에서는 뭐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사실 네. 모병제와 징병제, 국민개병제에 대해서는 네. 의견들이 각각의 근거들이 좀 있어서 네. 논의 지형은 굉장히 복잡하긴 한데 네. 자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운 지금의 현실에서 앞으로 직업으로서의 군인, 직업군인 네. 어떻게 보세요? 두 분은 어떻게 직업군인 괜찮은 직업으로 보이시나요? 뭐 누구 사람에 따라서 괜찮은 직업이 될 수 있지도 않을까. 네. 결국 이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워낙 이제 그 청년층들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징병제로 군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네. 네네. 한국국방연구원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징병제 유효 기간이 10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뭐 인구 이런 구조 때문에 네, 이런 예측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복무 기간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어떤 형태로든 모병제적 요소는 좀 도입되어야 한다라는 연구 그럴 결과도 수밖에 있었습니다. 없다. 예.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박주민 의원 탈모 치료하는데 지원해줘야 하냐 이러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이수정
어찌어찌 흘러와서 대통령 후보까지 된 것 같다. 심상정, 모병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자, 정상근 기자 먼저. 네, 저는 듣는 순간 눈물이 또르르 흘러내렸던 박주민 의원의 탈모 얘기 선택하겠습니다. 자, 탈모 호소인 MC 장원. 예. 저희 가족이 명절 때 항상 다 같이 모여서 족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서 찍어서 SNS에 올렸더니 네. 누군가 댓글을 소림 족구냐고 올리셨던 그 막 가슴 아픈 댓글을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이 공약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했었던 거라서 더 반가웠기도 하고 박주민 의원에게 좀 동질감이 느껴져서 저도 박주민 의원에게 한 표 드리고 싶네요. 네. 그러면 저까지 박주민 땅땅땅 탈모 치료하는데 지원해줘야 하냐 이러는 내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장원 급제로 선택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상근 기자 MC 장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